예술인 같은 경우에 계약서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계약을 좀 허술하게 쓴다거나 좀 계약을 권리를 많이 넘기는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. 요즘은 창작 과정에서 또 분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창작 과정에서 이걸 누가 했느냐, 네가 했냐, 내가 했냐.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뭐 허락도 없이 그냥 또 딴 데 팔아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오늘 상담한 것 같이 이렇게 전속 계약 관계에서 전속사 계약도 좀 부당하고 대접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할 때 좀 이걸 어떻게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좀 계약을 좀 해지하고 싶어 하죠. 계약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. 제가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쪽 분쟁의 한 반 이상은 계약서를 잘 못 써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가급적 표준 계약서를 쓰는 게 좋고 아니면 좀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쓴다거나 적어도 아니면 표준 계약서나 인터넷에 계약서 많거든요. 그걸 좀 지금 계약서랑 비교를 해보고 어떤 부분들 틀리다고 하면 이게 왜 틀린지 좀 편하게 물어보고 좀 너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으면 아예 계약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죠. 아, 그러니까 거기서 제시한 계약서를 가지고 그렇죠. 무작정 하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이제 신인 연예인 같은 경우는 데뷔하겠다는 좀 마음이 앞서서 그냥 우리 보통 쓰는 거라고 업계에서 다 쓰는 거라고 내밀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 그거 받아와서 인터넷에서 요즘 계약서 많으니까 좀 하나 받아서 이렇게 좀 비교도 해보시고 이 의미는 뭐냐 라고 좀 명확히 물어보신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맞겠죠. 그게 참 쉽지가 않아서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계약 하나 하면 뭐 3년, 10년간 가는 계약서니까 그 하루 정도 생각해 보는 거는 계약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만약 그것도 뭐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죠.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준다면 그렇죠. 약간 의심을 해보는. 예. 사실 요즘 되게 그 가장 큰 문제 사례가 나오는 게 이제 구름빵이잖아요. 구름빵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작가님이 그걸 저작권을 완전히 양도해버리는 계약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, 이게. 맞아. 그래서 한 10년 동안 뭐 매출이 1,000억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작가님 받은 돈이 딱 한정돼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. 근데 전형적인 사례가 돈 안 그러니까 계약서 안 쓰고 돈도 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두세 달 연습을 막 했는데 이제 계약이 공연이 엎어지는 경우 공연은 이제 못 하거든요. 근데 그동안 돈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. 그죠.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. 근데 그 사람을 그렇다고 임금이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. 임금이란 거는 이제 근로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근로관계라기보다는 뭐 위임이나 도급같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이런 공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출연계약이라거나 이런 것도 꼭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느냐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럼 그 사람이 사기죄가 되느냐. 근데 원래 돈 떼어먹을 생각으로 계약한 게 아니면 사기죄는 안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소송 비용이 드니까 법적 절차 받는데 돈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은 그러면 결국은 예술인들이 거의 사실 그 어떤 자기 권리를 가져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. 그건 굉장히 좀 열악하기도 하거든요. 업계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. 오히려 뭐 계약을 처음에 계약서를 잘 쓰던지 아니면 그때그때 돈을 안 주면 아예 하지 말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연예 이쪽 하시는 분들이 또 순수하시고 또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또 잘못하시더라고요. 조언 드리는 게 아주 뭐 그 정식 계약서는 아니라도 적어도 한 장에다가 간단한 개요라도 써가지고 사인이라도 해라. 아니면 메일로라도 좀 주고받아라. 이런 내용으로 계약하는 거 맞냐고 메일 주고받으면 그것도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, 제가. 사실 하시면서 좀 안타까운 적도 많이 있으셨겠어요? 그럼요. 굉장히 많죠.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? 뭐 전형적으로 남는 거는 그런 케이스예요. 그 공연 준비를 몇 달간 정말 최저임금도 안 돼요. 하루에 뭐 4만 원 뭐 받고 10시간씩 하니까 교통비하고 식비도 안 주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무슨 교회 무슨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 무슨 교회 같은 데 빌려서 연습을 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 연습한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훌륭한 일이죠. 또 이렇게 예술인들 위해서 돕는 재단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이렇게
전문가들을 또 선택해서 예. 상담이나 이렇게 이런 거 타게 해주시니까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어떤 재단에서 이제 공고를 내고 예. 어떤 법률 상담을 이제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거의 꽉 차더라고요. 다 신청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오시면 다들 또 각각 사연이 더 다르고 분야가 달라서 아, 이렇게 많이 고민들 하셨구나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런 콘텐츠 분야 혹은 엔터테인먼트 분야, 뭐 한류, 뭐 드라마니, 케이팝이니 이런 게 잘 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지 점점 상담도 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